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녹물 마시는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지 마라. 재건축 승인을 촉구하는 잠실 5단지 주민들이 어제 집회에서 한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정비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어제 있었던 잠실 5단지 주민들의 집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조속한 재건축 시민을 촉구하는 잠실 5단지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옥상 고공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노원구 주공 아파트에 만성적인 주차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성동구가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조례를 추진합니다. 공공구매 시 공정무역 제품 구매와 판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원구의회가 노원 탈축제를 대표 지역축제로 만들겠다며 축제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주민들이 어제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단된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라는 건데요. 서울광장과 청와대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또다시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쪽 합의 시위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4월 청와대 서울광장 시위에 이어서 어제 다시 잠실 주공 5단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네. 주최 측 추산 600여 명인데요. 이번엔 잠실역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에서는 15층 높이의 단지 아파트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예. 당초 바로 옆 단지에선 외벽에 줄을 설치하고 시위를 하는 이른바 외줄농성이 계획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안전을 우려한 경찰과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 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또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 촉구를 위해 혈서까지 썼습니다. 예. 조합 측은 서울시의 인허가를 볼모로 한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아직까지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열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시위 강도가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번 고공농성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고공농성이라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서울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위를 한다고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재건축 정책에 대해 변경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건축에 대해 깊은 연구와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조합 측이 시위 강도를 높인 만큼 서울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최근 국토부에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아무래도 이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 이번 시위는 국토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는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예. 조합 측은 아직 재건축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면서 심의가 통과된 후에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이 잠실 주공 5단지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현안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잠실 주공 5단지는 지난 1978년 입주한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예. 서울시는 지난 2017년 9월 50층 재건축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국제설계 공모를 제안했는데요. 이후 당선자에게 선정되고 조합도 이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상정도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심의 지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단지 내에 학교 부지 확보 방법을 두고 벌이는 이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기부 체납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된 교육 환경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의 갈등 봉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서울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조금 전 언급했듯이 이 서울시는 재건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안정을 위해 사실상 재건축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단지의 심의가 늦춰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였습니다. 지난 4월 대규모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공농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향후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실 5단지 주민들의 어제 집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등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들을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소비로 불리는 공정무역. 성동구는 지난 5월 공정무역 자치구를 선언한 데 이어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성동구는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이달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무역 자치구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구매 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새로운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정무역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성동군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행사에서 공정무역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방안도 마련해서 그러니까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던가. 성동구에 있는 5곳의 공정무역 업체들은 해당 조례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며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적시된 대로 일회성이 짙은 공공구매나 마케팅, 캠페인 사업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공정무역은 아래에서 위로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 소규모 단체에서 시작해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업자들에게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행사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확대되지도 않을 거예요. 뭔가 지역 내에 있는 풀뿌리 단체들 또는 주체들을 뭔가 모아서 그분들이 뭔가 이런 공정무역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네트워킹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공정무역 조례안은 이달 2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열릴 성동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동별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등 노원구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성을 살린 축제가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받아 왔는데요. 노원구의회가 지역 대표 축제를 만들어보자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을 열린 노원 탈축제. 6회째가 되면서 제법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부 관광객 참여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 태강릉 어가행렬과 당연천 등불축제 역시 노원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라고 하기엔 특색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는 지역 대표 축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의원들은 그간 열렸던 행사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그 업무 보고를 좀 디테일하게 좀 시간이 걸려도 좀 보고를 받아서 이제 같이 의원님께 상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서로 모아서. 지난 5월 열린 노원 미래과학축제의 경우 준비소 홀로 행사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후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다 마감이 돼갖고 가고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이 이제 사방에 왔으나 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어요.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 벤치마킹 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했던 우리 과학축제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7월 19일 날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서 같이 한번 둘러보는 것이. 노원구 의회 축제 선진화 특위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원 구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도 해보고 또 다른 축제도 가서 좀 살펴보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도록 의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활동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특이는 지역 축제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중구의 세 번째 직영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온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조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의 세 번째 직영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직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간 임대부터 교직원 채용까지 중구가 직접 나섰습니다. 영아 전담 시설인 이곳은 4개의 보육실과 조리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중구는 올해부터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순차적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 전담 인력과 당직 교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보육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 달에 8만 원가량 드는 현장 학습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도 줄였습니다. 영수증 처리 같은 거를 이제 주임 선생님이나 이렇게 부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회계 전담 이제 교사가 있게 되면은 보육 교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 보육에 더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중구는 이번 달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직영으로 전환해 20명의 직원을 기간제 근로 형태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영 어린이집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보육 교사들의 통합 인사 관리를 맡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고용은 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고용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은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직영으로 들어오면서 순환보직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다른 어린이집, 다른 원장님들과 근무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역량 강화로 되어서 주임 승진, 발령, 전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중구는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2곳을 직영으로 전환해 2023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바꾸고 구직영 초등 돌봄 교실을 개설해 보육 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렬 주차가 돼 있다 보니 외출하기 위해선 이렇게 앞선 차를 밀고 빼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서울 시내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노원구 상황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불편함을 넘어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노원구 주차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와디슈에서 집중 취재합니다. 2열 주차, 3열 주차도 기본.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포화 상태가 되자 아파트 앞 도로마저 차량 차지가 됐습니다. 아파트 입구 있는데 바깥에도 지금 자전거 도로에도 지금 대고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 옛날에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그런데 차량 대수가 늘어나니까 퇴근 시간 일반 주택가에선 한바탕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도로폭은 좁아졌고 비켜줄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 운전자 간 시비로까지 이어집니다. 주차된 차량을 피해가려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는 일도 생깁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어느 시간대든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힘들지. 거기에 갑자기 주차들을 많이 해버리니까 사고 나는 것도 어제도 봤고. 사고 유발은 물론 주민 갈등이 되고 있는 노원구 주차 문제.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원구 지역 주공아파트 3만 3천여 세대 가운데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수용 가능 대수가 1,500대, 2,000세대라면 지금 그 부족량이 현재 한 30%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오면서 주차장 확충에 기대를 품었던 주민들. 정부는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당분간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설치 또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노원구 의회는 주차 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주민 간담회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용역을 진행해봤더니 예산 확보가 큰 숙제가 됐습니다. 2018년도 한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면당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주민 민원이 커지자 노원구청도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내 100여 개 모든 초중고, 대학교를 대상으로 야간에 학교 주차장 개방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 결과 4개 학교가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모두 포함하면 총 207개의 주차면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월 14,000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주차 수익금 전액은 모두 학교에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 1호가 될 노원중학교. 아이들 안전이 염려되기도 했지만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길이라 여기고 교내 시설을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다니는 차량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제가 이해가 됐고요. 24시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평일은 야간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24시간 풀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라서 주차난 극복을 위해 교육계가 힘을 보태고 있음에도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 공간 보급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지역 여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동차는 이미 시민에 발휘됐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난감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노원구 주민 대다수는 이런 불편함이 일상이 됐습니다. 자투리 땅을 활용한 그린 파킹 사업과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 등 자치구도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주차 문제는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 그제 오후 3시 30분쯤 광진구 군자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1층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베트남인 여성 2명은 몸에 1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1층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한 개 동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1층 주차장 배전반과 케이블 등이 불에 타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내린 비가 배전반에 흘러들어가면서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품격 강남을 선포한 정순근 호가 어느덧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강남구 첫 진보구청장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건축 문제까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혁배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변화,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는 정순근 강남구청장. 지난 1년이 가시적 성과를 준비하며 바쁘게 보낸 기간이었다면 내년부턴 강남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며 취임 후 현재까지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집안의 어머니 같은 그런 손길로 그분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현대자동차 사옥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2월 착공이 예정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사업은 광역복합환승센터에 고속철도 관련 시설이 빠진 채 추진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편의
미래를 위해서 고속철이 강남 영동대로 지하까지는 꼭 들어오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제자리 걸음인 재건축 문제.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올해 35층으로 제한된 층수를 평균 35층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늦어지는 재건축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중재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또 개인 재산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소통 채널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문제를 원활히 주민들이 원하는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강남 구민만을 바라보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모두 37억 8천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연가초등학교와 서현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투자비로 25억 5천만 원이 편성됐고 서대문체육회관 내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에 6억 3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현재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토지 매입비로 8억 6천만 원이 편성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의회 심사를 거쳐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점심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께 다시 한번 간간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도심 속 여름 녹음길 220곳을 선정했는데 산책 코스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